네, 안녕하세요. 김보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수리적 위치 표현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이어서 지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리적 위치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리적 위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은 숫자, 특히 위도와 경도를 활용하여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위도는 가로선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가로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가로선, 중심이 되는 위선이 있었죠.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 0도가 되는 적도였죠.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90, 남쪽으로 90도가 있고 그 사이에는 정말 무수한 선들이 그어질 거예요. 이러한 선들 사이를 적도와의 각도를 잴으로써 숫자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위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를 하면은 이러한 위도를 보다 자세하게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각도를 잴 때는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아래 단위에 분 단위가 있고 그 분 단위 아래에는 초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초 단위, 그 다음 분 단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도 할 때 그 도 단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33도, 15분, 25초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60초, 초가 60초가 모이면은 1분이 되고요. 1분이 이제 60개가 모여서 60분이 되면은 1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도 1도가 되니까요. 이것까지 한번 파악해 두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도인데요. 경도는 세로선이었죠. 세로선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세로선 바로 본초 좌우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의 런던을 지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지구는 구체 형태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뺑글 돌면은 총 360도가 되겠죠. 이때 서쪽으로 한 바퀴를 뺑 돌면은 이제 80, 동쪽으로 반 바퀴를 돌면은 이제 동경 해가지고 각각 동경 180, 서경 180이 더해서 360도가 구성이 되니까요. 요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리적 위치에 대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자연지물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대상, 국가나 나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 자연지물에는 대양이나 대륙이 활용될 수 있겠죠. 대양 같은 경우는 거대한 바다, 태평양이나 인도양처럼 거대한 바다를 이야기하고요. 대륙 같은 경우는 아시아와 같은 거대한 대륙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도상에서 지금 우리나라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 위치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을 기준으로 거대한 대양, 태평양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다. 혹은 유라시아 대륙에서부터 동쪽에 위치한다와 같이 이러한 자연지물을 이용하면은 특정 국가의 위치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위치를 설명할 때 교탁 앞에 있어, 어디 뒷문 옆에 있어와 같은 어떤 자연지물 혹은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간편하게 나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걸 한번 파악해 보면은 쉽게 나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후가 또 이야기되고는 해요. 우리 기후단원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할 텐데 특히 대륙과 대양, 이러한 두 거대한 자연지물에 따라 기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혹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면서 편서풍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이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기후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 또한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관계적 위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적 위치는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좀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위치라고 이야기하면은 공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 물리적 공간, 어딘가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위치는 경우에 따라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치는 특히 주변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드러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사이가 좋았다가 사이가 나빴다가 경제적 교류를 하기도 하고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기도 하고, 이와 같이 A라는 국가, B 국가라는 사이의 관계 속에서 A라는 국가 혹은 B라는 국가는 가치를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런 가치는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적 위치는 주변 정세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위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리적 위치 혹은 지리적 위치는 절대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은 변화하지 않죠. 동경 혹은 위도 이런 것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적이죠. 그렇지만 이런 관계적 위치는 항상 바뀔 수가 있겠죠. 상대적인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은 일본과 사이가 좋았다. 어느 날은 일본과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관계적 위치는 항상 상대적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동영상 맨 앞에 화면이 위치가 변한데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관계적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관계적 위치는 다시 말하지만 상대적이다, 변화 가능하고 항상 가변적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적 위치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은 언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오늘날에는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다, 동북아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주로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을 되기 때문에 문제상에서 그런 지문을 한번 파악해보고 맥락을 통해서 이게 가치를 내포하고 있구나 혹은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면은 이 관계적 위치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